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1월 17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압도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당연히 지수가 중요한 라인을 이탈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되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텔레칩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텔레칩스 아침에 좀 강하게 움직여서 이 종목을 대응을 했고요. 이런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전고점 자리도 돌파를 하는 자리였고 이게 이제 신고가로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봤어요. 이 종목이 이슈도 좀 있었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 차량용 반도체 M&A 기대감 이슈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대응을 했었던 종목이고 분봉상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슈팅이 좀 나왔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호가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흔들릴 때 거의 본전가에서 빠르게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로 폭탄이 떨어졌죠. 자,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수수료 정도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 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 매매한 내역 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바뀌었어요. 요 봉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빠르게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해서 수수료 포함해서 뭐 한 0.6%그 정도에서 끊어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빠르게 대응을 한 게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기 때문에 손실을 키우지 않고 수수료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텔레칩스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로보티즈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한 4거래일 전에 매수를 좀 했었어요. 여기서 좀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계속 제가 한 3% 정도 플러스권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왜냐하면은, 시장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아랫꼬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차례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자리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홀딩을 했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마감이 돼서 제가 아래쪽에다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거래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돌아서는 타이밍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이 저점 이탈을 할 때 오늘 이제 종가 근처에서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로보티즘 애매한 내역 좀 살펴보면 4거래일 전쯤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수익권이 발생을 했어요. 최고점까지 보면은 한 4%까지도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을 수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오늘 이 정도 구간에서 매도하고서 손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만 좀 좋았다면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반대로 좀 움직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좀 매매를 했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시장 특징주 볼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진짜 최악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강하게 폭락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하락 종목 수가 뭐 거의 한 7대1, 10대1 비율로 상승 종목 수가 거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종목 수가 무려 1135종목입니다. 뭐 그냥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하이텍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이텍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 종목 이틀 전에 좀 관심 종목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런 고점 자리 아래권에서 만들어졌던 요런 박스권 고점 자리 돌파를 못하고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시가 갭을 띄웠죠. 이 자리에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시가 갭을 띄웠고 아래꼬리 주고 바로 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시가 갭 대응했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전일 시간의 거래가 그렇게 좋았던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저한테 눈에 띄지 않았고 저는 이제 대응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래꼬리 주고 바로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슈팅을 바로 강하게 주면서 상한가에 강력하게 굳혔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로 상승이 나왔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하고 모레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면서 이 상장 흥행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이제 관련 종목들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우테크론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간 종목이었고, 자, 이렇게 이제 분봉상 이 종목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상한가를 이제 장 막판에 굳혀서 뭐 나름 이 어려운 시장에 그래도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천억 좀 넘게 터졌는데, 앞에 이런 또 매물대가 갇혀 있는 자리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라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 두 종목 좀 보도록 하고요. 이 외에는 그렇게 시장 특징주로 좀 볼만한 오늘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그렇게 깨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2910포인트를 오늘 좀 음봉으로 이탈을 시켰어요. 아래 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죠. 내일 한 차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양봉 캔들로 오늘 만들어진 음봉을 잡아먹고 2910포인트 회복을 해준다면 다시 이제 이런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죠. 시장이 지금 뭐 그렇게 급락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급락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체력 자체가 너무 약하고 시장의 주도주의 움직임이 전혀 없고 상승 모멘텀도 부재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관에 진짜 피곤한 이 매도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억누르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를 만들지 못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내일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줄지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또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최근에 뭐 2600까지 간다라는 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니까 온갖 이제 부정적인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도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 부진한 소매 지표가 좀 시장을 안 좋게 만드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소매 판매 지수가 시장 기대치보다 굉장히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이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 시장은 이렇게 저점을 이탈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또 확인을 하러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자리까지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해졌겠죠. 물론 내일 반등에 좀 강하게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안 좋게 만들어졌죠. 자, 코스닥 시장도 970포인트 라인 정도를 이탈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승 추세를 완전히 이탈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 단기로 만들어졌던 자리를 완전히 이탈을 시켜놨죠. 그동안은 조금 뭐 이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이다가 결국에는 이 저점 자리 970포인트 라인 정도 이탈을 시키면서 완전히 이제 단기 상승 추세까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제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온다면 92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시장은 상승을 할 이유가 없으면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횡보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상승할 이유가 없다면, 상승을 못 한다면.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다시 빠르게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로 970포인트 회복을 해줘야 다시 좀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 시장입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오늘 뭐 좋은 모습으로 강하게 좀 끌어올려 준다면 그동안 나스닥이 저점을 좀 이탈하려고 했던 모습에서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의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아래쪽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추이를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시장 구간은 철저하게 관망세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도 이 자리 이탈 나올 때 시장 관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인 매매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구간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훨씬 더.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 아니면 내일 빠르게 2910포인트를 회복을 해주는지 2910포인트를 회복을 해준다면 다시 시장에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등장을 하는지 돈이 쏠려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섹터가 만들어지는지 강한 종목들이 단기로 출현을 해서 시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매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대외적인 지표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좀 여유 있게 좋은 모습이 만들어지는 걸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장 대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